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연구소 김도균입니다. 벌써 이제 2월 달의 첫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오늘은 인간의 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인간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참 인간의 길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자꾸 언론에 나와서 세상사를 어지럽힌다. 세상의 기준을 어지럽힌다. 또는 우리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게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이제 조국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죠. 참 무려 3년 만에 선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3년 만에 1심 재판이 선고될 수가 있나? 1심. 그 조국에 대한 재판이 뭐 여러 건이 병합돼 여러 사건이 합쳐져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3년 동안이나 심리할 만한 일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담당 부장판사가 김모 부장판사가 이름은 다 나와 있죠. 뭐 휴직도 하면서 사건을 빨리 처리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 이런 여론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인사 이동을 제대로 안 해서 계속 재판부에서 심리하도록 했다. 이런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뒤로 이제 새로운 부장 판사가 만나서 이제 1심이 선고되었다. 이렇게 되고 그나마 선고된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무튼 어제는 1심을 징역 2년으로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안 했다. 그것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당시에 이제 부인은 구속이 되었고요. 영장에서 구속이 되었고. 본인은 이제 동부지법에서 영장 심사를 받으면서 뭐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영장이 기각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할 필요가 없었으면 1심의 실형을 선고하는 마당이면 당연히 이제 법정 구속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순리죠. 그동안에 충분한 방어 기회를 줬고 그래서 3년이나 질질 끌었고 그 다음에 판사가 심리를 했는데 이제 죄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뭐 방어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논리는 이제 되질 않잖아요. 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1심 선고에 징역형이 나오면 증거인멸이 아니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는 도주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1심 선고 받아도 뭐 선고 받기 전에도 재판하다가 도주하는 사람도 있고 재판을 받고도 도주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1심 선고를 실형을 하면서 2년 이렇게 장기형을 어쨌든 2년이니까 짧은 건 아니죠. 그거를 선고를 하면서 구속을 안 한다. 뭐 도주 우려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대부분 이제 실형을 선고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제 구속을 하는 건데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고 불구속하는 것은 상식에 위반되는 거고 일반적인 그 처리 어떤 관행이 아니죠. 기본적으로는 구속하는 게 맞다 이거죠. 판사가 그러한 상태에서는 구속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면 왜 이 판사는 일반적인 길을 따르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제 마누라가 부인이 이제 1심이 아니라 최종 4년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일시 집행 정지가 되었지만은 수감 생활해서 부인이 이제 4년을 선고받아 가지고 수감 중이고, 그러한 마당에 남편마저 이제 법정 구속하면 그 집안 기준으로 보면은 부부가 다 구속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집안이 돌아가지 않는다. 아예 집안이 뭐 문을 닫아야 된다. 가정 생활이 없어진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이런 사건에서 부부 한쪽만 대부분은 남편이죠. 남자 쪽이 책임을 주도해서 했다고 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부인은 이제 불구속에서 공범으로 되더라도 집행유예로 되거나 기소유예를 하거나 집행유예 정도로 해서 끝나는 것이 맞는데, 이제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이제 교수다 교수이고 또 증거인멸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관여된 게 일반 가정주부에 비해서, 가정주부의 경우에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해서 이렇게 공모하는 그런 거하고 달리 이제 관여 정도가 심하다 해서 먼저 이제 처벌을 받고 이제 재판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경심도 이제 4년 살 수밖에 없는데, 여기까지 이제 살리면, 같이 구속하면 그게 한 집안을 당분간 문을 닫는 그런 사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판사가 자기 손에 피 묻히기도 싫고, 피 묻힌다는 것은 결국에는 구속한다는 거잖아요. 구속한다든가 잡아들인다든가 사형 선고를 한다든가, 이게 다 판검사의 어떤 업보죠. 남의 생명과 재산을 처리하고, 특히 신체의 자유, 생명의 자유, 그거를 재단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러한 어떤 상황에 있는 거죠. 직위에. 그래서 그런데 자기 손에 이제 피 묻히기 싫다, 또는 이제 좌파 성향이라면은 이제 좌파 쪽의 눈치를 볼 수도 있는 문제고, 성향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래 해가지고 사실은 집행유예가 아니죠.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안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집안에 마누라가 처벌받고 있고, 한 집안에 부부를 같이 잡아들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대법원 판결도 있고 해서 무죄 집행유예 하기도 그렇고, 집행유예 하기도 또 다른 우파 국민들 보기에 또 그렇고, 자기 손에 피 묻히기는 좀 싫고, 이런저런 거 종합해서 이제 불구속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은 이제 일단은 불구속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공소 사실은 무죄가 되니까 겸허히 수용한다. 그러면서 또 항소를 한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참 웃기는 얘기죠. 사실은 말장난 비슷한 얘기죠. 겸허히 수용하는 거하고 항소하는 거하고는 말이 안 되잖아요. 겸허히 수용하면 항소를 말아야지. 수용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잖아. 받아들인다는 거는 이의 제기를 안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안 받아들이니까 이의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수용을 못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말장난 소리 같은데 참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편 또 달리 생각해 보면, 무죄 부분은 수용한다, 또는 법정 구속을 안 한 처사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한다, 다만 유죄 부분은 항소하겠다, 이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말로 포장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법정 구속을 안 한다고 해서 본인한테 꼭 유리한 건 아니에요.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되고 실형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죠. 온 국민이 쳐다보고 있고 지난 정권의 명운이 결정되는 사건이었잖아요. 조국 사태가. 그래서 집행유예로 허지부지 끝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뭐 한 1년 내지 6개월, 1년 뒤에는 판결이 선고되는 거잖아요. 판결이. 네, 그렇다면 이제 이제 좀 지나고 이제 국민들 관심사도 멀어지고 있는데 혼자 깜빵살이 하려면 굉장히 마음고생이 되는 거죠. 그 사이에 마음고생은 다 하고 나중에 이제 본인이 몸고생도 하게 되는 참 더욱더 황당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거게 됩니다. 이제 변호 업무를 해보면은 이제 뭐 나중에 이제 특히 1심 아니고 2심에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불의의 타격으로 있거든요. 가장 황당한 것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1심, 2심을 다툰 기간이 상당하잖아요. 1년, 2년 뭐 이렇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온갖 애를 쓰는 것은 애를 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 구속이 탁 돼서 몇 년 살면 그 기간이 더블로 늘어나는 거죠. 물론 불구속 기간 동안에는 불구속 재판을 받을 동안에는 마음에 마음고생은 많이 했겠지만 몸고생은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마음고생 시큰하다가 몸고생, 마음고생 같이 하게 되면 나중에 본인에게도 도움은 안 된다.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좀 1, 2년 더 재판을 1년쯤 끌다 보면 이제 정경심도 나올 때도 다 돼가고 그렇다면 집안으로 보면 구석으로 집안 운영으로 보면 이제 한 명씩 들락거리면 집안 돌아가는 거는 낫겠다. 이것이 뭐 판사의 마지막 선처일 수도 있고 혹시 정권이 바뀌면 뭐 사면한 명단에 오를 수도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어떤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고 그냥 상식에 어긋나는 그러한 불구속 선고였다. 불구속 법정 구속을 안 한 처사였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더불어당 대표가 이제 장외투쟁을 이제 개시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검사 정권이라고 정치 탄압을 한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했죠. 여기 성남 FC 사건으로 해서 조사를 받으러 올 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 탄압이다. 역사의 현장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제 선거에 치면 이제 감옥 갈 것 같다고 예견을 했죠. 왜 예견을 했을까요? 뭐 죄 없는데 예견을 합니까? 죄 없는데 그냥 감옥 가요? 죄 없는 사람이 검사들의 모함을 받아가 감옥 갈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어떤 법치주의가 안 되는 그러한 나라입니까? 죄 없는 사람을 벌 주려고 하다가 옛날에 50 시절에 이제 이한열이라든가 또 한 명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문도 당해서 죽고 해서 정권이 뒤집어지고 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21세기 2020년대 지금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상상 불허한 얘기를 하는 건데 죄 없는 사람이 감옥 갈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떨어져 가지고 바로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온다는 것도 참 기상천외한 그러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모름지기 대권을 꿈꾸다가 작은 의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뭔가 일상식적이지 않잖아 그게. 저기 이낙연이처럼 외국 가거나 그러면 김대중 뭐 DJ처럼 영국 가는 게
일반론이죠. 가서 자숙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일반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출마한 지역구가 저기 인천에 가가지고 참 전혀 연고도 없는 인천에 가가지고 뭐 완전히 없는 데 아니겠지만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어디 한 군데 뭐 연고 지나가던 것도 연고라면 연고죠. 어찌됐든 그런 데 가서 출마하는 것도 참 황당한 얘기고 기괴한 일이고 그것이 다 국회의원 방패막이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말이 많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다 맞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돼야 방탄조끼를 입게 되고 불체포 특권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당대표 나오니 안 나오니 뭐 말이 많았지만 결국은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기존의 대통령 선거 운동하던 그러한 파벌과 기세를 몰아서 당선이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당권을 잡아가지고 뭐 해가지고 다 개정도 하고 뭐 당헌도 개정하고 해서 80조인가요? 뭐 기소되면 정지되는 걸로 이제 뭐 정치 탄압은 또 예외로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과거에 생각했을 때 감옥 갈 것 같아요 하는 그러한 위험, 스스로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견한 그러한 말 아니겠어요? 그것이 단순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보복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했겠습니까? 이런 21세기 광명천지의 검사 출신 총장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사법부 김명수 사법부를 설득한다. 이게 말이 될까요? 결국에는 본인도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다. 뭔가 있다 그죠. 그 무언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당대표, 당헌 개정, 개딸들 이렇게 다 순차적으로 밟아온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렇게까지 이제 장외 투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살이라는 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되는 그러한 사안이 있죠. 누구나 봐서 동의할 수 있는 게 있고 이게 비등비등하게 이제 의견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 누가 봐도 이쪽이 맞는 거는 맞다고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길이잖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는 거잖아. 그게 사람의 길이고 인간의 도리죠.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행동하는 거. 내로남불 이런 식의 내로남불이 비난받는 것은 아전인수인데 결국에는 일관성이 없고 어떤 기준 잣대가 없고 달리 말하면 내로남불은 그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로남불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사람이라면 부끄러움을 알고 기준을 가지고 위반됐을 때 뭔가 부끄러움을 알고 뭔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자기 좋을 대로만 행동한다 그잖아요. 그게 뭐냐? 인간의 길을 벗어났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고 너무 이제 사회가 혼란하고 당파성 자기 좌파 우파 지지하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의 사람이라면 어떤 보는 시각이 있을 것이고 자기 자식이라도 잘못됐으면 이제 벌을 주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유교의 윤리 도덕이라는 건데 무조건 자기 쪽에는 우리는 왼쪽 오른쪽 경상도 전라도 이래가지고 자기 쪽에는 무조건 옳다 이거는 아니죠. 들어보고 말이 안 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게 오래가는 길인데 무조건 내 새끼 이쁘다. 아이고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니 좋네. 내 눈에 물 들어가니 좋네. 이런 관념을 가지고는 인간이라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인간의 길이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좌파나 우파나 정당한 판단력을 가지고 맞는 건 맞다, 틀린 건 틀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종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종북하고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국가하고 독재 국가 중에 남은 게 바로 북한이잖아요. 그리고 남한을 이제 무력 침략해서 남침을 해가지고 수백만 사상자를 내고 했는데, 지금도 그게 무슨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냥 당 관료, 김정일, 김정은, 그 부자들, 세습, 그리고 관료들, 당 관료들, 독재 국가잖아요. 거기가 뭐가 좋다고 뭐 종북을 할 일이 있겠습니까? 종북 진짜 원하는 사람 전부 보내주면 되죠. 근데 갈 사람은 거의 없죠. 0.001%도 안 되죠. 왜냐하면은 그냥 직업상 하는 거니까. 여기서 하면 살면서 직업만 종북이다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거 말고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고 서로 교통을 하면서 이 사회가 돌아가야 되는데, 무조건 내 편은 옳고 네 편은 틀렸다, 이런 거를 정치인이 조장하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런 정치인들은 지지자들이 빨리 색출을 해서 비록 내 편이지만 선수 교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선수가 안 될 것 같다, 도저히 인간의 도리상. 그러면 내 편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 선수 교체. 그런데 무조건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지지해 준다. 이런 것은 그쪽 팔을 망하게 하는 길이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국민도 바로 서야 된다. 국민이 바로 서야 된다. 좌파도 좋고 우파도 좋고, 물론 저는 우파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지만은 한도를 잇는 것이고, 아무리 좌파를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행위를 옹호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유튜브 한번 촬영해 보는데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밝은 눈으로, 공정한 눈으로 세상을 바로 봐야 되겠다, 이거죠. 아전 인수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의 공통되는 기준이 있고 가치가 있는데 무조건 정치 탄압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거기에 동조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법부에서 영장과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측근 2명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뭐 정치 탄압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용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인이 모르면 옆에 있는 국민이, 지지하는 국민이 회초리를 들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